네, 이번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 보감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뿌리 깊은 근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성 탈모라고 합니다. 아하, 이제는 유전이나 외부 영양보다는 열성으로 인한 탈모를 걱정을 하는데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층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나도?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열성 탈모에 대한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이슈 건강 리포터 이삼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모인데요. 그런데 이 탈모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까지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두피의 열을 잡고 열성 탈모의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탈모 환자는 약 25% 증가하여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정신적인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현대인의 탈모 원인과 두피 온도를 지키는 법까지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이 10대부터 5, 60대까지 정말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어린 사람까지도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 동의보감을 인용하면 나이 들어서 머리가 빠지고 수염이 길어지는 거는 정상,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젊은이들에게서 이제 머리가 빠지는 원인이 화가 성해서 혈이 조해졌다. 그러니까 머리로 열이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머리 쪽으로 열이 오르게 되는 원인은 이 현대인들이 생활 습관이 좀 많이 불규칙해지고 몸도 많이 힘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탈모가 더 쉽게 나타나는 현실이 됐죠. 네,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 탈모의 원인이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떤 탈모 유형이 있나요? 이 탈모 유형에는 스트레스성 탈모도 있고 다이어트성 탈모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탈모 유형은 아무래도 열성 탈모입니다. 이 열성 탈모는 우리 몸이 원래는 머리는 차고 배나 아래쪽은 따뜻해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오랫동안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머리 쪽으로 열이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머리 두피가 사막화되고 모발은 조로화되면서 머리가 쉽게 빠지고 얇아지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모마다 증상이 있듯이요. 이 열성 탈모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열성 탈모에는 신체적인 증상과 두피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피 증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겉에서 봐도 두피가 충혈되면서 두피가 붉게 보이고요. 유분도 많아지면서 흔히 떡진다는 표현을 쓰듯이 오후에는 좀 이렇게 많이 떡지게 되고 그러면서 뾰루지나 각질, 가려움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쉬워요. 또 신체적인 증상들은 왜 열 많아서 더위 잘 타시는 분들이 특히나 열성 탈모를 많이 경험하시고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 드실 때 이 땀 비우듯이 나타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열성 탈모를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열이 오르니까 평상시에도 얼굴이 붉고 눈도 충혈되고 또 뒷목과 어깨가 많이 뻣뻣하신 분들이 이 열성 탈모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두피도 붉고 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신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말고도요. 이 또 다른 열성 탈모의 원인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잠을 규칙적으로 많이 못 자도 열성 탈모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야식이나 폭식, 과식 이런 식습관의 불균형에 의해서도 열성 탈모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현대인들이 많이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로 열이 오르게 될 수 있고요. 이런 후천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선천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집안에 가족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이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더 열성 탈모에 쉽게 노출이 돼요. 그건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머리로 열이 오르게 되죠. 이 열성 탈모가요. 이 사람의 체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탈모가 어떤 체질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체열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열성 탈모에 좀 더 쉽게 노출이 되는데, 이 특히 남성분들 중에 건장하신 분들이 있죠. 평상시에도 자기 체력에 자신이 있어서 남들 쉴 때 안 쉬고 좀 스스로 몸을 고갈시키시는 분들이 이 부신 기능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쉽게 열성 탈모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은 더위도 타지만 나중에는 추위까지도 타서, 예전에는 추위를 별로 안 탔는데 요새 추위 탄다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건장하신 분들, 너무 자기 체력을 믿고 이렇게 고갈하시면 안 될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중년에 들어서 탈모를 고민들 하는데요. 이 어린 친구들도 열성 탈모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 어릴 때만 해도 탈모라고 하면은 40, 50대 남성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 한의원 자체에서도 가장 어린 친구가 열성 탈모 때문에 오는 게 아마 중2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어린 친구들이 공부하느라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머리 쓰면서 계속 열이 올라와 있고요. 또 그게 이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면서 머리는 계속 뜨겁고, 또 식단 자체도 예전보다 이제 인스턴트 그리고 야식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이 췌장 쪽에 열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열이 생기고요. 밤에 제 시간에 안 자고 늦게 자고, 또 이 수능생들 보면은 4-5시간밖에 안 자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장, 부신 기능을 많이 고갈시키기 때문에 또 탈모로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이 어린 친구들이 열성 탈모로 나타나는 비중이 이런 생활 속에서 불균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열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이 열성 탈모가 오는데요. 이렇게 두피에 과도한 열을 받으면 모두 다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하기 나름이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똑같이 열이 많은 부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40대 남성과 10대 아들이 있는데, 40대 아버지는 탈모가 안 오고 오히려 10대인 이 아들에게 탈모가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유전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유전 질환을 발생하는 이 방아쇠를 당겨야 이게 나타나듯이, 열성 탈모도 이 생활 불균형이 계속 안 좋으면서 머리 쪽으로 열이 몰렸을 때, 또 그 유전 형질이 있을 때 더 쉽게 나타나는 거고요.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면 머리에 열이 잠깐 올라와도 열성 탈모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전이 있어도 100% 절망할 필요 없고, 유전이 없어도 너무 방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열성 탈모는 누구나에게나 나타날 수 있고, 또 몸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네요. 네,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때는요, 이 뜨겁고 매운 음식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이런 음식들도 어떤 탈모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 뜨거운 걸 먹으면 머리 쪽으로 열이 오르고, 매운 거 먹으면 우리 머리에 땀 나죠. 이게 다 열성식품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열성식품을 자주 접하게 되고,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두피가 더 열 생기면서 탈모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 그 미국의 어떤 연구 논문을 보니까 이 쌍둥이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있더라고요. 쌍둥이라면 둘 다 탈모가 있거나 둘 다 탈모가 없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유전 형질이 같으니까. 근데 한 명은 있고 한 명은 없는 이 쌍둥이 백상을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후천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근데 신기하게도 1위가, 후천적인 요인 1위가 음주더라고요. 음주를 과하게 또는 자주 하실수록 이 탈모를 나타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한의학적으로 봐도 이 술은 머리를 뜨겁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주 2, 3회 이상 드시는 분들은 이제 가급적 주 1회 소주 한 병 이하로 드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열성 탈모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이 열성 탈모 치료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자의 생활 패턴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갈로 인해서 잠을 못 자면서 부신 고갈로 인해서 나타난 것인지 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신경계 항진으로 나타나는 건지 뭐 식습관이 안 좋아서 췌장의 열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그거에 맞는 근본적인 치료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열이 내려가면서 탈모를 중지시키는 그런 이론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방 쪽에서는 탈모 치료에 주로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물을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분들에게 많이 써서 우리 또 열성 탈모와 이 남성 탈모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을 쓰고 또 두피 메조테라피나 뭐 스케일링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성 탈모와 두피 열을 내리는 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쌓여서 탈모가 생긴다는 거 아셨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